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오늘 5천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5%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의 무빙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새로 오신 전문가님과 함께 여기에 대한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또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비트필승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무적코인 발굴하는 비트필승 이영일 전문가입니다. 현재 악재와 호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분기점인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불안한 시장이면서도 이럴 때가 기회 선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회 장 속에서 남들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듣고 시장을 쳐다만 보는 관망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카더라를 듣고 인용을 하면서 자신만의 틀이 없이 매매하는 투기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혹은 선상에서 하나의 주축이 되어 투자를 앞으로 나가면서 투자를 하는 기회자가 될 것인지는 현 시대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기회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오늘 오전이죠. 오랜만에 또 코인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은 상당히 많고 멀고, 또 이제 지금까지 하락의 폭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비트코인은 반등으로 우리 투자분들께서 다 기분 좋은 상승이다, 수익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상승 반등을 시작으로 점점 경제 위기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에 나와줄 이제 위기들, 예견되어 있는 위기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충분히 새로운 자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제 시장 상승에 대해서 같이 어느 코인들을 잡아야 되고 어떤 이슈를 봐야 될지 오늘도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이슈부터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비트필승님. 네, 현재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 즉 채무 상환 불이행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국가부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러시아의 경제 체제와 우리의 암호화폐랑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라고 여쭤보신다면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는 러시아의 채권을 사들인 유럽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미국이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에 당연히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근거 있는 우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16일인 오늘 채권 이자, 지금 만기일인데 이자가 지급 금액이 하나로 약 1,445억 원 형성되어 있고,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절반가량인 3,100억 원대가 동결된 상태인데, 현재 러시아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 표명한 상황이고, 지급하더라도 자신들의 화폐인 루블화로 지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지급하는 게 계약상 맞다라고 입장을 당연히 루블화로 받는 일은 없겠다고 저희들은 예상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투자자인 저희들 입장에서 금융위기를 올 것인가라는 판단을 미리 어느 정도 내려봐야 알겠지만, 그러한 일은 저조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가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것을 디폴트로 봐야 될지조차도 미지수로 전망되다 보니까 금융위기까지는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결 방법의 예시로는 일시적으로 서방에 묶여있는 외환 보유를 풀어서 지급할 수 있고, 혹은 이제 타국가에 있는 러시아의 재산에 가압을 가해서 이자 대신 담보를 잡는 등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16일 당일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의 시간적 소모는 예상되면서 그동안의 변동성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 이유들을 짚어주셨습니다. 비트마루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해볼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사실 악재의 뉴스도 러시아의 디폴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두 전문가가 같은 이슈가 겹치는 일이 거의 없는데 같은 이슈가 지금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또 큰 악재가 없다라고 또 풀이가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제 비트피스팅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디폴트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16일까지 달러 채권을 갚지 못하면 디폴트 선언이 된다라고 이제 나와주면서 이제 앞으로 전 세계 또 경제 위기가 또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 심리가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방금 전에 비트필슨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자액만 1,457억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지금 현재 러시아 채무는 187조예요. 정말 너무나 큰 채무를 가지고 있고 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디폴트 선언의 위기가 나오는데 이 디폴트 선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는 빚을 빌렸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디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되는데 지금 사실은 오늘 못 갚는다라고 하더라도 30일 동안의 유예 적용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갚는다 해서 바로 러시아의 디폴트가 나오면서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헝다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안에서 갚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러시아 측에서는 사실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이면서 서방의 경제 제재가 더욱더 활성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브라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한 거는 뭐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거고요. 루브라의 가치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연히 러시아 화폐의 가치가 내려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가 187조를 갚는다. 그 이자를 1,457억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1,457억을 갚으면 됐었는데 지금의 러시아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은 정말 2배, 3배, 4배 이상의 가치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안 갚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러시아에서 이번에 그렇다면 우리 루브라, 러시아의 루브라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든지 여러 서방의 제재 속에서 러시아 화폐 루브라는 세계 법정 화폐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거절한다라고 나오면서 러시아가 이제 갚지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1998년도였죠.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번 러시아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모라토리엄 선언이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하지 않겠다. 대신에 기업들에게만 디폴트 선언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채 디폴트는 아니고 기업에 대한 부채 디폴트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던 미국의 헤지 펀드죠. 헤지 펀드 회사들이 많이 부도가 났었어요. 저는 러시아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디폴트 선언을 하고 러시아 기업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러시아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헤지 펀드의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산 운용사들이 부도가 나고요. 그 투자자산 운용사에 투자했던 그 피해금은 고스란히 그 투자자들의 피해금으로 왔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가 한번 또 위기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어찌됐든 간에 디폴트 선언을 하고 못 갚는다라고 한다면 분명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에 투자했던 헤지펀드 회사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산 운용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곳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또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경제 우려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방금 전에 비트필승 전문가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 러시아의 디폴트 영향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는 사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물론 본인들이 만들긴 했지만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의 루블의 가치가 떨어졌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을 뿐 러시아에 돈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디폴트의 위기, 평소 같았으면 이 디폴트의 경제 위기가 하나의 큰 이슈로 자리 잡아서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에 디폴트의 위기는 이미 선반영돼 있고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슈가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자, 과거 국가들의 디폴트 상황들을 보면 자, 우리 투자자분들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도 사실 디폴트에 대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아르헨티나 디폴트에 대한 위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아르헨티나가 국가 채무를 갚지 못한다.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하고 아르헨티나 국가 자체가 부도가 나면 아르헨티나의 신흥 개발도상국이죠. 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그 당시에는 잘 버텨왔고 특히나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오히려 디폴트 속에서 해지 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참고 자료로 차트를 하나만 잠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좀 살짝 보도록 하면 언제였냐면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위기가 나왔을 때가 2020년 5월이었습니다. 자, 2020년 5월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이 당시에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위기가 나오고 코인도 떨어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 속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했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또 봤기 때문에 디폴트와 암호화폐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암호화폐는 디폴트와 상관이 없고 경제 위기, 오히려 주식이 무너지면서 그 투자했던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주식과 코인이 디커플링 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이거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러한 사항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코로나 그리고 금리 인상 전쟁 그리고 이번에 디폴트 선언까지 정말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좀 아프긴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코인이 이 상황 속에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예전과는 다른 너무나도 좋은 이제는 코인도 하나의 투자 수단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는 앞으로 결국은 주식이 무너지고 또 이번에 루브라 가치도 내려갔고 결국엔 인정받는 건 코인밖에 없다. 잠시 후에 그 이유는 호재성의 이슈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6일이죠.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지불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을 살펴본다면 2020년 5월에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위기에 빠졌을 때 비트코인 상황들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의 가치 여전히 좀 잘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 호재에서 그 이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호재 바로 살펴볼게요. 비트필승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호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비교적 작은 호재를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그저께 있었던 일론 머스크에 이어 멕시코의 3위 부자도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기사로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스 스케일 또한 저번 주 한 주 동안 리포트된 내용을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도하지 않고 홀딩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는 엄청난 호재로서 작용하지는 않지만 수면에 드러나 있는 고래들인 만큼 위축되어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일으켜 세우는데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호재는 이번에 다가올 큰 지표로 25일부터 러시아의 증시가 개장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증시와 암호화폐가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의문점을 제시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위프트 베젤라는 경제적 고립을 당한 상태에서 루브라의 가치가 절반 정도 하락하면서 엄청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러시아의 증시가 개장된다면 급한 개인 투자자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화하려는 모습이 강해질 것이고 조금 여유 있는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을 매입하거나 대체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뱅크런은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공포의 심리가 건전한 은행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는 공황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자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잘못한 게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한데 기존의 중앙체제 시스템인 은행과 정부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수요가 몰리면서 단기적인 상승을 요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대체 수단의 실사례로 주목받으면서 자산의 입주를 넓혀가는 지표가 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세계적으로 수요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증시 개장을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기업들, 테슬라라든지 그레이스케일에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고 있고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꾸준히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래들과 함께 움직이려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좀 나가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러시아 증시가 폐장을 했었는데 여기에 따른 좀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큰 이 하락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일부터 다시금 증시를 개장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호재로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마루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나온 호재도 상당히 좋은 호재입니다. 어떤 호재를 가지고 왔냐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유럽 연합이 이제 암호화폐 그 POW 방식이죠.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을 금지하겠다라는 법안이 나왔었는데 그 법안이 부결되면서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그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 상당히 좋은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이슈는 영국입니다. 바로 영국 금융청이죠. FCA에서 암호화폐 부분을 새롭게 신설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영국의 금융기관, 금융청 자체에서 암호화폐 부분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모집하는 구인 공고를 실질적으로 이제 게시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좋은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어떻게 이게 왜 도대체 호재가 되냐?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만들어 놓고 암호화폐 부분에서 그 암호화폐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또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또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상 그게 아니고요. 어떤 건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암호화폐 구인 공고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무 사항을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새로 신설된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냐? 첫 번째가 바로 규제 체계 구축입니다. 자, 그동안 암호화폐는 아무 규제가 없었다. 그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인정을 못 받았다. 이젠 정말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입 아플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제는 영국 금융청 자체에서 부서를 신설해서 암호화폐 규제를 빠르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좀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업무 사항이 뭐냐면 바로 규제 기관과의 협력입니다. 자, 암호화폐를 규제를 진행을 했고 그 규제에 대한 규제안을 구축을 했고 실제로 그 영국에 뭐 금융위원회도 있을 거고 금융감독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경제부 장관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경제계의 중요한 기관들과 서로 협력해서 암호화폐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모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사실 영국 금융청에서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부서를 새롭게 신설한 거는 좀 의외이기도 해요. 왜 의외냐면 자, 지난 11일입니다. 이번 달 11일에 영국의 금융청 FCA에서 갑작스럽게 명령이 하나가 내려옵니다. 어떤 명령이 내려왔냐? 영국에 있는 비트코인 ATM기를 폐쇄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서 영국에서 비트코인 ATM기가 빠진다. 분명 비트코인 ATM기가 전 세계에 많아지고 있는 것은 호재라고 했는데 영국에 전체적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 또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흐지부지되고 또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또 문의를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영국 금융청에서 11일에 ATM기 폐쇄 철수 명령을 내렸냐면 마찬가지로 확실한 규제 준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ATM기를 아무 때나 입금하고 아무 때나 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서를 새롭게 신설해서 규제를 해줄 테니 그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매를 진행하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오히려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제가 가지고 나온 호재는 역시 러시아입니다. 지금 러시아에 대한 이슈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자, 블록체인 보안 기업입니다. 엘립팁에서 이번에 새롭게 조사를 한 결과 자, 러시아에 대한 불법 행위와 관련된 지갑이 1,500만 개가 넘어간다라고 해요. 포착된 게 1,500만 개가 넘어가는데 불법 지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러시아와 관련된 불법 지갑, 자금 세탁 관련 지갑은 분명히 나쁜 겁니다. 그런데 1,500만 개라는 엄청난 수의 지갑이 발견됐는데 왜 제가 이거를 악재 뉴스에 포함시키지 않고 호재 뉴스에 포함을 시켰냐? 자, 이거 왜 그러냐면 1,500만 개의 디지털 지갑이 나왔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직까지 확실한 추적은 불가능하지만 그 1,500만 개의 지갑을 역추적해봤더니 결과적으로 러시아 권력층이라든지 신흥 부자들 그리고 기관들의 지갑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고 또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을 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항상 외치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엔 암호화폐로 들어온다. 그 자금은 암호화폐로 들어올 것이고 루블화 가치는 하락한다. 결국 암호화폐가 승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1,500만 개의 계좌를 보니까 실제로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자, 경제 제재가 나왔죠. 그러면서 루블화 가치가
폭락했죠. 러시아의 주요 부자들은 지금 암호화폐로 들어오고 있죠. 그 계좌가 1,500만 원 개가 넘어갔죠. 이제는 정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바르지 않고 해지 수단은 암호화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부자들은 러시아 신흥 재벌들 그리고 러시아 권력층들이 절대 뭐 코인을 투기로 해서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러시아의 권력층들이 암호화폐로 들어갔냐? 지금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새로운 해지 수단을 찾기 위해서 금을 살 수는 없으니까 암호화폐를 샀다. 예전에는 모두 다 금을 샀다든지 아니면 돈을 잔뜩 빼놔서 어디 지하 창고에 몰래 숨겨놨다든지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지고 인터넷 디지털상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번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안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고요. 자, 대대적인 규제안이 나오면 절대로 암호화폐 악재가 아닙니다. 호재로서 이제는 비트코인은 자리 잡고 있고 법적 화폐로서의 충분한 역할 그리고 세계 공용 통화로서의 역할까지도 할 가능성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경제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전체적인 경제 시장이 무너지고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같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늘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비트코인이 오늘 5%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지금 보니까 0.9%로 또 내려갔네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커지는 와중에 지지 라인은 잘 잡아주고 있고 저항대 라인도 잘 잡아주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단기 투자자들, 그러니까 단타를 좋아하는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렸다가 우르르 매도했다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거일 뿐 전체적인 암호화폐 가치로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두 가지 호재를 좀 짚어보면서 지금 시장을 이겨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국 금융청에서 암호화폐 부문을 신설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악재가 아니고 또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규제 체제를 좀 만들어 나가고 앞으로 이제 규제 기관들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좀 주류 자산으로 들어오려면 이런 규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러시아 관련해서 이제는 암호화폐 주소가 1,500만 개 이상의 제재 관련된 주소 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상당수 권력층들이 좀 해칭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과 테더를 매집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비트코인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투기성 이런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해칭 수단으로서 주식과 또 디커플링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슈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섹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의 오늘의 특징주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특징주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메리트가 있는 엑시 인피니티 가지고 왔습니다. 동남아의 게임이자 국민 게임이자 P2E 섹터의 대장 종목이라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현재 시가총액 확인해 보시면 하나로 3조 6천억 원대 형성되어 있고 시장 공급 유통 물량 23%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섹터 같은 종목 섹터로 우리나라의 위믹스와 비교해 보시면 위믹스는 현재 시장 공급 유통 물량 12%로 확인되면서 비교적 많은 물량 유통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장 이제 작년 한 해 매출이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 1조 5천억 원 매출 낸 것을 확인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 엑시 인피니티가 지지부진하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SLP 토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엑시라는 게임에는 엑시 인피니티 코인과 SLP 토큰 두 분류로 나뉘고 있는데 엑시 인피니티 코인은 거버넌스 토큰이고 SLP는 유틸리티 토큰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토큰이란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코인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유틸리티 토큰은 게임 내 화폐 개념이다. 이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 한 해에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들 나라에서 화폐의 가치가 낮다 보니까 환율이 또 존재하지 않다는 장점도 있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게임을 통한 수입이 월급과 맞먹다 보니까 엄청난 수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워낙 핫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 내 현금화하려는 유저수가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게임의 고질적인 문제가 게임의 화폐의 가치 하락하는 것인데 엑시는 SLP 토큰 채굴량에 비해서 소모되는 양이 적다 보니까 엑시 또한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달인 2월 달에 이번 상반기 안에 업데이트와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일단 채굴량을 줄여서 단기적으로 엑시 가격 방어를 이루어냈었고 이번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게임 내의 토큰을 캐릭터의 장비나 능률을 높이는 데 있어 소모되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소각을 일으키면서 게임 내의 통화의 가치를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안드로이드와 같은 버전을 출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에서도 신규 유입 유저 수가 늘어난 것을 기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의 매출 상승과 코인의 가치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같이 함께 봐보시면 현재 단기적인 가바닥인 57,000원 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4번에 걸쳐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 같은 매물대를 가격적 시점은 큰 매물대를 소화해내고 있는 89,000원 선 뚫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저점의 매수도 중요하겠지만 스윙이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만큼 코인의 개수 그리고 코인의 개수를 매집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는 걸 초점 두시고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엑시 인피니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위믹스와 비슷한 코인이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작년 한 해 이제 되돌아봤을 때 NFT 붐을 일으켰던 코인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 매출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있고 그리고 또 이 생태계를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비트마루님의 특징주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특징주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셨던 코인입니다. 지금은 좋아할 수가 없는 코인이기도 하죠. 바로 도지코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바로 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팔지 않겠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은 팔지 않고 오히려 보유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일본의 일론 머스크가 뭐 뉴스 보셨겠지만 푸틴 대통령과 한판 붙자고 1대1로 우크라이나를 걸고 한판 붙자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언론 플레이를 할 때는 항상 도지코인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도지코인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들어갔던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은 많이 물려 계셔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들어오는 시기에 일론 머스크 그런 발언을 한다. 결국엔 기관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의 그런 발언성의 상승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지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도지코인 그럼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고 아니면 이렇게 시장이 내려갔다가 박스권 횡보 상세가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려는 시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새롭게 매수를 해볼까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 매수하는 게 리플과 도지코인일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일 것이고요. 가장 친숙한 코인들부터 먼저 매수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을 지금 한번 매수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지금 구간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지코인 차트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승 장세, 일론 머스크의 예전에 어그로성 발언으로 인한 엄청난 상승, 이제 테슬라의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지금 쭉 내려갔어요. 여기 내려갈 때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헤드앤숄더 패턴 나오는 거 보셔야 됩니다. 자, 보면 여기 헤드앤숄더 보이시죠?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에서 어깨 뚫리고 그 다음부터 하락 패턴. 너무나 당연한 패턴이 나와줬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쭉 보니까 이제는 제가 선을 하나 찍어놨는데, 자, 하락 추세선입니다. 자, 아쉽게도 이게 수평선 지지라인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하락 추세선이에요. 자, 보면은 쭉 내려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대각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계속 밑에서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고 횡보 장세도 아니고 지속적 하락 추세를 연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겠다, 아니면 지금 한번 나는 도지코인을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너무 이른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렇다면 이 하락 추세가 언제든 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끝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한번 볼게요. 지금 쭉 내려가면서 예전에 한번 하락의 폭을 볼게요. 변동성의 폭이 점점 작아지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면은 예전에는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쭉 보면,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찍어서 보면 쭉 폭을 보면 점점 폭이 줄어들고 있죠. 이제는 하락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위와 아래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의 끝에서 하락 삼각 수렴이죠. 이 세기형 패턴이 나와주면서 이 라인을 결국엔 뚫을 것이냐 뚫지 못할 것이냐, 지금 현재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예전부터 지금 도지코인의 그건데 이 아래에 매물대 라인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매물대 라인이 대부분 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아래 매물대 라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물렸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물렸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세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 언제 매수세가 만들어지면서 물량대가 만들어지느냐, 매물대가 이 라인에서 몰리냐가 상당히 중요한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도지코인 아무런 이슈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만 나오고 있는 하락 패턴의 코인입니다. 자, 왜 이 도지코인을 오늘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나왔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투자분들이 대부분 이제는 많이 내려갔으니 흔히들 줍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에서 줍줍해서 무엇인가 사볼까? 그런데 예전에 도지코인이 100% 200%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래에서 그거를 사놓으면 100% 200% 올라가고, 일론 머스크도 지금 어그로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도지코인 좋아요 한마디만 하면 또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또 도지코인을 엄청나게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물론 여유를 가지고 아래에서 저점을 잡아서 조금씩 매집하는 건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지코인을 누가 매수를 하냐?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물타기하는, 이전에 이미 물려 계셨던 개인 투자분들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의 매매를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도지코인을 오늘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고, 방금 전에 제가 찍어드린 하락 쐐기형 패턴 있잖아요. 아래로 저점 라인 그려보고 오른쪽으로 고점 라인 그려봅니다. 저점과 저점을 그대로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만 연결하면 돼요.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엔 캔들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하락의 추세에서 이제 횡보의 추세에서 저항 라인 돌파하고 다시 상승의 추세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좀 배우시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도지코인을 가지고 왔고, 이런 식의 좀 차트적인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차트는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올리는 거고 고래 투자자들이 올리는 거고, 차트는 결국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차트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차트는 개인 투자자들과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어느 부근에서 매수가 많이 나왔는지, 어느 부근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지, 또 어디에서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물론 100% 차트만 맹신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이제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차트에 대한 저항대 그리고 지지대 라인 정도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말 도지코인 작년 한 해 어마어마한 이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냈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한마디에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그려왔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시바이누나 베이비 도지 같은 개 관련 코인들 이제 많이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하더라도, 또 도지코인이 AMC 영화관 등에서 결제가 도입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많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어그로성 발언들에 좀 외면을 하는 상황이 됐기도 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차트상으로도 아직까지는 큰 분출을 해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도지코인 기관들의 유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말 대형 호재가 나와야지만 기존의 그 가격 고점 라인을 다시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하락 쐐기형으로서 지금 며칠간은 좀 더 횡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타기성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급하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 매매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추천주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현재 시장이 원천적인 악재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아직까지는 저는 보수적인 접근을 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점 시점인 만큼 추천드리는 포지션은 이제 짧은 단타 포지션이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나 메리트가 있는 전망이 좋은 종목의 스윙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현재 이제 횡보장 속에서 이제 기다리시기 너무 힘드시고 이제 기다리시기 힘드시고 심심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제 이러한 장 속에서도 재미를 비교적 안전하게 재미를 보실 수 있는 단타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단타 종목 오미세고입니다. 오미세고는 일단 내용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트랜잭션 수수료를 낮추는 걸 목표로 하는 코인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현재 시가총액은 7천억 원대, 코인마켓 기준 7천억 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함께 같이 보시면 3월 10일 날 평상시와는 다르게 눈에 띄는 거래량을 보이면서 상승 이격을 벌렸었습니다. 이날 3월 11일 차트를 자세하게 보시면 네, 3월 10일 날 같이 보시면 3월 10일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네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적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세력 혹은 고래가 올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상승시키기 위해 들어간 자금을 다 수익 실현했냐, 이것이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20% 내외 정도가 아직 수익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 가지 방법으로 세력이 나머지 물량의 차익 실현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점진적인 하락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해내가거나, 두 번째는 다시 한번 3월 10일과 같은 큰 이격을 벌리면서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손절가 라인을 잡으시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손절가 라인은 제가 그어놓은 4,800원대 부근으로 잡아주시고, 현재 4,800원 보시면은 이제 두 번 정도 테스트 거치고 나서 현재 지지해 주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00원 선이 뚫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 이평선 5일선이 뚫리면서 점진적 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아두시고, 목표가는 안정적으로 5,600원 선에서 6,100원 선상이라고 6,100원 선상 사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 최저치와 최대치를 설명을 드렸는데, 절대적으로 최대 목표가를 설정하셔서 매도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시고, 익절은 단 0.1%라도 난다면 익절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요하는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가의 최저점이라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나서 손절가 라인을 올리셔서 리스크를 줄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미세고 차트를 봤을 때 일단은 3월 10일에 좀 큰 상승이 나왔었고, 이때 당시에 이슈가 없었다면 고래들이 상승을 시킨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20%가량이 수익 실현을 못한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이 차트를 보면서 궁금한 게 세력이 아직 나간 건지 아니면 아직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차트상으로 아직까지 세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세력들 주식과 마찬가지로 코인도 거래량은 숨길 수 없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3월 10일 날 거래량을 보시면 평상시와는 엄청나게 다른 상승세를 보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시간상으로 보셨을 때 3월 10일 날 기준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격을 벌렸던 만큼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력이 무조건적으로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물량에 비해 거래 물량이 저조한 상황인 것만 보시더라도 거래 물량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 물량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도 큰 거래 물량 동반된 하락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계산했을 때 이제 20% 내로 아직 매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것만 보시고 나서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제 점진적인 하락을 통해서 거래 물량이 동반되지 않고 저점 이제 하락을 하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손절가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거래량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락을 할 때 이게 정말 찐 하락인지 아니면 물량을 좀 털어내면서 어떤 공포, 겁주기인지가 궁금하잖아요. 일단 만약에 하락과 함께 거래량이 크게 동반됐다라는 경우는 좀 찐 하락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이제 비트코인과 동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 10일과 같은 날 오미세고와 같이 비트코인과 동반되지 않고 이제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는 또 다르게 움직일 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비트필승님 첫 방송이신데 아까 이제 이런 장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단타를 좀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좀 유망한 전망 있는 코인들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중장기 또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라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스타일 중에서 비트필승님께서 가장 자신 있는 매매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현재 시장 같은 경우 가장 자신 있는 거는 단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단타 같은 경우에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다들 위험하시다, 단타는 위험하다라고 접근하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으시고 하시더라도 물리는 경우가 많으신데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 단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단순하게 접근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단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데 비트코인과 같이 동반되지 않고 큰 이격을 벌리는 종목에 관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일단 선별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래 대금이 되겠습니다. 일단 방금 이제 이슈가 있지 않고 큰 이격을 벌렸을 때 세력이 올렸다라는 이제 확률이 다분한데 거기서도 우리가 세력의 이제 높은 이격을 벌리는 상승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활용하고 우리도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 거래 대금이 적어도 1,000억 원대 이상은 돼야지 우리들이 단타를 해서 이제 대응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장 속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매매 스타일은 단타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이 단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꿀팁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또 들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의 공략 코인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코인은 이슈가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하루 상승, 하루 하락, 그리고 이젠 또 바뀌어서 오전 상승, 저녁 하락, 저녁 상승, 오전 하락 막 이러면서 정말 변동성이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이 치열함 속에서 그렇다면 이전에 상승을 했었고 하락이 나온 다음에 하락이 나왔는데 지지라인을 딛고 있는 코인이라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 먼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먼저 가지고 나온 코인이고요. 바로 오브스라는 코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자, 차트를 지금 지켜보면 모든 지금 코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동안 엄청난 상승, 그 다음에 또 엄청난 하락이 나와줬고요. 엄청난 하락 이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또 횡보장세로 만들어주면서 이 안에서 변동성이 커져가는 상황 속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버스를 지금 보면요. 예전에 지지라인 한번 찍어볼게요. 지지라인은 여기서 찍었죠. 밑꼬리 라인으로 찍어도 되고 몸통으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이 또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그 위에 저항대 라인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 라인만 보시면 돼요.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하실 때 어디서 멈췄었냐? 여기서 멈췄었네. 어디서 지지를 받았냐? 그 라인, 지지라인이 뚫리면 그 지지라인은 저항라인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자, 여기에서 이제는 매수가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매수가 나오지 않고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젠 이 라인은 매수가 끝이 났고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 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지라인 받고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에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예전의 장세에서 매수가 나왔어야 됐는데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 뚫린 구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선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다라고 인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저항대 라인으로 형성이 되고 돌파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똑같은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옵니다.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멈췄어야 됐는데 멈추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뚫리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저항대 라인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더욱더 상승하기가 힘들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죠. 자, 밑으로 뚫려서 새로운 지지라인을 형성시키고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라인이 뚫리면 저항대가 된다. 지지라인이 뚫리면 저항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요 라인도 이제 저항대로 바뀌고 한번 멈춥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매수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돌파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라인에서 이 선과 이 선, 윗선 요 라인에서 또 움직이겠다라고 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레벨을 형성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돌파하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예전에 찍어놨던 구간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뚫렸네요. 그렇다면 요 밑에까지 내려가는 게 더 당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 라인, 박스권 라인을 좀 보시면 좋고요. 이 라인을 뚫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면 좋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은데, 자, 지금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양음양의 패턴이 나옵니다. 양음양의 패턴이 나오면서 이전의 저항대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는 반대로 그 라인이 저항대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새롭게 형성하는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렇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 선은 매수세 라인이 더 우세한 선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인식이 시작됐다라고 좀 보면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지지와 저항을 계속 이야기 드리면서 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돌파했을 때 코인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걸 보면 너무나 단순 계산으로 보면 그럼 다음 저항대는 100원 라인이네요. 100원까지는 이 라인 때까지는 상승을 하고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저항과 지지가 싸워주지 않을까. 매수와 매도가 좀 살벌하게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어제 상승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지라인 확보되어 있죠.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양음양 패턴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매수를 지금 조금씩 공략을 해보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87.7원에서 조금씩 공략을 해보시고 확대해서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구간이 이 저항선과 지지라인도 있지만 62동 평균선의 중장기적인 추세 지지와 저항성도 있습니다. 62동 평균선의 중장기적인 지지와 저항 라인을 찍어보니까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이 어제 양봉의 시작 지점이 62동 평균선을 딛고 올라가면서 상승한 게 맞았네요. 그렇다면 지금 87.7원, 6원 공략을 해보시고 매도가는 84.9원대 라인 뚫리면은 나온다, 짧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론 이 밑에 지지 라인이 있겠지만 우선 어차피 올라갈 코인은 지지라인을 올려놓고 올라갑니다. 내려가더라도 지지라인을 올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손절가는 짧게 잡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우선 100원으로 가져가 놓고요. 제가 왜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냐? 자, 최근에 가장 돌파를 하지 못했던 가장 센 저항대가 100원대 라인이에요. 심리적인 저항대도 100원이고 그 차트적인 저항대도 100원입니다. 그러면은 100원을 혹시나 돌파했다라고 한다면 이 오브스가 100원을 돌파했다, 시장이 상승의 추세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100원이 돌파할 때는 반매도 전략을 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저항대 라인이 돌파하면 이제 그 라인은 지지 라인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나머지 절반은 다시 한번 1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전략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시장 상승을 따라가면서 큰 수익을 노리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오늘 그 비트필승 전문가가 상당히 또 첫 방송에서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방송할 때 제가 지켜본 결과 매매를 상당히 잘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을 상당히 잘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아마 TV 방송 얼굴이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 안 하고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필승님의 단타 매매 비법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 오후 1시 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는데요.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비트필승님의 단타 매매 비법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